여러분들의 혀에 백태, 흑태 혹은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혹은 또 잇몸의 문제나 입안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몸에는 건강의 지표가 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과 발에 몸의 장기가 다 들어있다고 한다던가, 손톱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든지, 입속의 혀를 통해서도 건강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혀에 있는 백태가 백혈병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탄 원장입니다. 혀를 통해서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혀는 음식을 먹을 때 저작을 도와주고 맛을 느끼게 해주고 또 말을 할 때 발음을 또렷하게 도와주는 부위입니다. 혀는 수천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건강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내장기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관인데요. 혀에는 심장 다음으로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혈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혀는 선홍색을 띠게 됩니다. 만약에 몸에 열이 많다면 혀가 붉은색을 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갛다면 철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 있거나 혹은 염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에는 설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설태는 혀의 표면에 생기는 이끼 모양의 부착물을 의미하는데요. 이 설태는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 타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양과 색에 따라서 혈액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설태가 혀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노폐물이 쌓이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흰색의 백태가 노란색, 갈색, 흑색 등으로 변한다면 건강의 이상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백태가 얇게 낀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두껍게 꼈다면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구강 건조증 혹은 위장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띄거나 갈색으로 띄면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라색으로 띈다면 몸의 순환이나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설태가 낀 분들은 이렇게 순환기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장으로의 혈류 순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혀의 상태가 검은색을 띠는 흑태가 된다. 그러면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 중이거나 혹은 암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 정말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혀가 갈라져서 또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화로 인해서 침샘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세균 증식이 증가되면서 일어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요. 물론 단순히 혀 갈라짐만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붓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시면 세균 번식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 더욱 구강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흔히 혀 갈라짐은 노화와 더불어 구강 건조증이 악화되었거나 쇼그렌 같은 자가 면역성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백혈병의 증상이 혀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혀에 있는 백태가 만약에 두껍다. 그 혀 클리너를 이용해도 긁어낼 수 없다면 백혈병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 백혈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백혈병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안에 궤양이 자주 생기거나 잇몸이나 입안이 창백한 것도 있죠. 그것도 백혈병의 증상일 수도 있어요. 또 백혈병의 경우에 혀가 붓거나 잇몸이 붓고 잇몸에 출혈이 지속되는 증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대만의 한 여성은 사랑니 통증으로 인해서 치과에 방문했다가 치과 의사의 권유로 진행한 검사에서 백혈병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증상들이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자주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설태의 양과 상태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흡연이나 음주를 통해서 백태가 낄 수 있기 때문에 금연과 금주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서 물을 수시로 잘 마셔 주셔야 되고요.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균형진 영양 흡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치를 하실 때 혀를 닦아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칫솔로 혀를 닦는 경우가 많지만 칫솔은 너무 부드럽고 힘이 없어서 효과적으로 닦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혀 클리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보다 혀 클리너를 사용했을 때 30% 정도 더 백태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원인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백태가 별로 없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가장 좋고요. 백태가 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어떤 암이나 백혈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 관리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냄새가 심하거나 염증이 있을 때 수치나 프로폴리스를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혀를 잘 관찰하고 관리하는 거, 내 몸의 건강 체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박수. 또